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강채원입니다. 자, 2018년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블록체인 산업 암호화폐 시장 되돌아보면 김치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좀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하는 평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과연 연말까지 한국 프리미엄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블록체인은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시작하기 전에 오늘 라인업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코너는요, 블록체인 관련 주요 이슈들을 진단해보는 블록체인 이슈업 시간. 오늘도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암호화폐 최근 흐름 그리고 실전 전략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크립토 인포 시간. 오늘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 해볼 테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진행할 시간은 블록체인 픽입니다. 오늘은 오픈 플랫폼의 켄 상할 CEO와 함께 개발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시간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이슈업 시간입니다. 블록체인 이슈들 살펴보고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업계에서 어떤 이슈들 주목하고 있는지 먼저 헤드라인으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유럽의회가 경제통화위원회가 작성한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입법자들에게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SK그룹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포인트인 OK캐시백이 암호화폐로의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일정한 가치가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포인트 코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이달 중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트박스는 일본 내 상위권 거래소를 크게 넘어선 30여 개의 암호화폐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량 기준 국내 5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가 상장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해킹과 상장 폐지, 기습 상장 등의 악재로 낮아진 거래소 신뢰도 회복 차원을 위한 것이라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잠시 후 고팍스 측과 전화 연결해 저희가 직접 얘기 나눠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업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좀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이번에는 해외 쪽 이슈도 좀 많은데요. 저희 오늘은 유럽의회와 관련된 이슈부터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우선적으로 밝히기는 했는데 우선 간단하게 저희 이슈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유럽의회에서 이번 보고서에서 이제 발표한 게 이제 먼저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특성 덕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교적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이 마련될 것 같다. 네. 이게 하나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법정화폐나 중앙은행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익명성이라든지 아직 유럽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익명성의 어떤 거래, 국경 간 거래 이런 걸로 인한 어려움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 그걸 무시하거나 금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죠. 네, 이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금지, 규제, 사실 입장 번복이 어느 정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전체 스탠스가 좀 그런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게 그 악재나 호재의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약간의 시세 변동이 있긴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훈풍이라든지 시세의 긍정적인 효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뉴스를 접했죠. 그렇죠. 긍정적인 뉴스도 했다가 어느 날 모든 걸 금지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이런 게 너무 반복됐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둔감해질 만도 하죠. 이제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씩 제가 좀 짚어보면 네. 작년이죠. 2017년 9월인데 그때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네. 그 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금지하거나 막기보다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때도 너무 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거나 이거에 대한 지지라는 시각보다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때 발표 당시에 네.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00불 정도가 됐었고요. 이 발표하고 나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3개월 뒤에 2만 불이 넘어갔었죠. 네 배 가까이, 그렇죠. 폭등이 됐었습니다. 이제 네. 그때 비트코인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우리가 다 아는 또 아픈 1월이죠. 1월에 이제 아픈 또, 1월? 예,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이거 비트코인 거래는 규제돼야 되고 강력하게 좀 감독도 돼야 되고 네.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해야 되고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또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세는 계속 떨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2월에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메르시 그 유럽 중앙은행 집행위원이 이제 이 규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놨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금융기관이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투자자들이 네.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폐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 투자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걸 가지고 기존의 주식 상품처럼 대출을 한다든지 이걸 담보로 어떤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네.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은행이나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시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4월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협약, 이제 네.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등록제를 준수해야 되고 고객 인증을 포함한 조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제 두 번째, 네. 선불카드의 사용 금액은 250유로에서 150유로로 조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그 자금 세탁 리스크를 평가하고 또 고위험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자금 세탁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협약은 뭐 중개상이든 거래소이든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든 간에 모든 업체들에 해당해야 된다. 근데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뭐 유명인이죠. 닥터 둠은 아직도 비트코인에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근데 그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것과 또 긍정적인 표시를 했던 여러 주요 금융기관의 장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군가가 이거 금지해야 된다. 이거는 가치가 없고 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회사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들이 보도되고. 그렇죠. 예,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생기면서 음모론이 굉장히.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재밌어 하죠. 뭐 재미는 있지만. 네네. 네. 이제 그런 음모론들이 너무 많았던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재밌는 시각은 네. 지금 암호화폐 거품이 잔뜩 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품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근거는 이거예요. 지금 규제와 금지, 철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부에서 옥죄고 있는데 이 옥죄는 것들 때문에 거품이 한껏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거품은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거품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그거에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뭐 진짜 거품은 시작도 안 됐다. 네, 그런 측면도 있죠. 네. 뭐 사실 이렇게까지 살펴봤는데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유럽 의회 이런 암호화폐 입장 표면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한번 내려볼 수 있을까요? 부정과 긍정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유럽 의회 또는 유럽 중앙은행. 네. 이 어떤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고 정책 변화면 변하겠지만 네.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견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입장 번복이 있었지만 네네.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도 계속 견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SK그룹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포인트죠. OK캐시백이 암호화폐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뭐 이런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가 또다시 시장에 진입을? 네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살펴보면 될까요? 일단 뭐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려 보면 네. 기존의 OK캐시백 포인트를 이제 그 소비자들이 많이 갖고 계신데 그렇죠.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3,500만 명이 가입자이고 뭐 금액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네. 뭐 1,000억 원 이상. 근데 이제 시장에서 뭐 현대나 삼성, 뭐 각종 금융기관이나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부채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단위는 뭐 몇백억에서 수천억까지 가는 규모이고요. 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OKX라고 가칭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네, 가칭 OKX. 그래서 그 코인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내용은 이거죠.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나와 있는 코인들은 그 가치의 출발이 없지만 OK캐시백 포인트는 기존에 갖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거에 대한 지급 보증을 SK그룹에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언제든지 환금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다른 가치를 가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거래소 상장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거래소 상장 일단 발표는 그렇게 했죠. 예, 거래소 상장하지 않을 것이고 ICO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배경은 어떻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좀 재밌게 들렸던 건 네. 이 코인은 ICO를 할 수 있는 코인은 아니죠. 뭐 ICO를 해야 할 될 수 있는 이유도 코인, 없고. 그렇죠,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ICO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는 약간 좀 네, 재밌는 표현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그 OK캐시백 포인트에서 네. 자기들 거래소에서 상장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게 신중한 판단을 한 건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OK캐시백이 만약에 코인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 코인들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코인트를 제가 받았는데 또는 네. 각 어떤 가맹점에서 받은 코인들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코인들을 통합하거나 어디에 누군가에게 보내주거나 하는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지갑 주소에서 코인들을 보내는 방식보다는 네.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OK캐시백 포인트가 코인으로 전환된 것 자체가 어떤 의미지? 근데 사용자들한테 이게 필요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하는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중 하나는 이제 코인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막 하락한다든지 너무 불안할 때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요. 앞으로도. 네.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의 코인을 들고 있다고 하면 그 코인을 OK캐시백에서 만든 코인으로 전환해서 들고 있다면 이거는 태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안정적이죠.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오르지도 않을 거고. 다만 그런 발표를 했던 건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코인 자체가 투자 가치가 없는데 이걸 상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근데 이제 상장 이제 거래소의 규모라든지 종류, 방식, 역할 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될 겁니다. 지금은 기존의 주식 시장에서 봐왔던 거래가 이제 머릿속에 있고 시장에서 그걸 그렇게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식뿐이지만 없는데, 좀 시간이 가면서 다양한 니즈들에 의해서 거래소 형태도 다양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등가성을 유지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등가성의 유지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코인들이 여러 개 있죠. 그렇죠. 기존에 뭐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됐던 내용이지만 네. 뭐 석유 자원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그런 등가성이라는 문제를 이제 소비자들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마치 안정된 코인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네. 좀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이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그런 큰 기업들이 이 마일리지나 포인트들에 대한 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도 자료에도 나왔었지만 네. 모든 이 서비스들에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큰 포인트 마일리지를 준다고 이제 광고를 했다가 그걸 점점점 축소하고 없애고 있어요. 5년 지나면 없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코인보다는 기업의 부채를 네. 코인으로 전환해서 없어지는 그 회계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자회사죠 라인인데 이달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를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에서 오랫동안 언급이 되어 메이저 플레이이기도 하고 그렇죠. 딱히 그렇게 새롭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후에 시장에 갖고 올 판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좀 봤는데 사실 살펴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뭔가 스트리밋이라든지 뭐 미스릴이라든지 이런 식의 보상받는 형식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책성을 가진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의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팩트라기보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 메신저들 프로젝트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메신저의 프로젝트를 보면 메신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그 백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송금부터 네. 선물, 쇼핑, 모든 부분은 이게 메신저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이 메신저 회사들이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라인 거래소 이제 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들을 오픈한다는 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서비스들을 하나씩 적용해가는 어떤 과정 이렇게밖에는 보여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제 그 내용 발표한 내용들을 잘 보면 일본에서 금융업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오픈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상장 수도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형 거래소에서 네. 지금 상장시키고 있는 숫자에 버금가죠. 그거보다 지금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래소의 어떤 수익 모델이 네. 기존의 거래 수수료 모델에서 좀 변경되는 모양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네. 이제 기존의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높을 때, 그러니까 작년 말에 시세가 좋을 때만 해도 거래 수수료만으로도 거래소의 수익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천문학적인 돈에 이 수익이 발생을 해서 이걸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시기를 겪고 나서 거래소들이 이제 하나 둘 늘어나면서 거래 수수료 경쟁이 시작됐죠. 그렇죠. 이미 시작됐다기보다 이제 이미 뭐 포화된 상태까지 왔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만 가지고는 이제 이 대형 거래소들이 보안에 쓰이는 비용, 콜센터 이제 고객 대응하는 비용, 이 큰 비용들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다른 수익 상장 모델이 수수료 필요한 모델이 거죠.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상장 수수료 모델이 되려면 당연히 코인의 수는 많아져야죠. 그렇죠. 예, 대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장 수수료 모델로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기준도 완화되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네. 그런 사실 이제 이렇게 코인들의 무분별한 상장이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잠깐 앞서서 헤드라인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가 이 코인 상장 원칙을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을 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고팍스의 김현수 매니저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우선 사실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된 코인이라든지 또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 자, 먼저 여기서 상장 원칙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고팍스에서 상장 원칙을 공개하게 된 배경은 네. 상장 투명성을 높여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최근에 일련에 일어났던 악재들로 인해서 실체된 거래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상장 과정과 원칙을 공개해서 네. 그 업계에 좀 공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투명성 제고라는 게 사실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그럼 여기서 암호화폐 상장에 적용되는 심사라든지 뭐 심사 절차라든지 뭐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고팍스에서는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이제 상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상장이 진행된 절차는 그 상장 심의 요청이 오면 저희 내부 실무협의회에서 1차 상장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타당성이 좀 입증이 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통해 이제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상장위원회에서는 좀
6인으로 구성된 상장 그 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그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암호화폐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그 암호화폐 보안 담당 보안 전문가들이 이제 각 분야에 걸쳐서 그 상장하려고 하는 그 코인에 대해서 네.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기준 공개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네.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코인마다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을 하시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차이라든지 또 네. 이게 어떤 식의 유틸라이즈 돼서 시장에서 통용이 될지를 예상하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지사항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코인을 상장합니다. 이렇게 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짤막한 한두 장짜리 명세표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화를 주신 것처럼 네.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코인을 상장시키고 또 상장 보도자료에 보면 이제 상장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상장 수수료 같은 건 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이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투명성 제고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슈업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와 함께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국내외 블록체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모시고 그 회사 스토리와 또 보유 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블록체인 픽 시간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요, 이 무한한 성장성과 잠재력으로 그야말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개발업체인 오픈 플랫폼의 켄 상하 CEO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Ken. Thank you. Thank you for having me. So this is not our first time. No, it's not. It's definitely not. Well, you look good. Thank you. Okay, so, well, I know you, but before we actually get started to talk, why don't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Sure. So I'm Ken. I'm the founder and CEO of Open Platform. We are a multi-city project globally in the blockchain space, specifically around data infrastructure services. I see. So, well, this is not your first time in Korea. I actually emceed your first Asia Roadshow in Seoul. I think it was back in April. Yep. So, was there a reason that you picked the Seoul was the first place to, start your roadshow? Sure. Yeah. I think Seoul has or Korea in general has a large developer community. So we wanted to appeal to that in our roadmap for Right. long-term developer adoption. And on top of that, Seoul is just a very fun city. Been here a couple is. times and we'll be back a couple times. So I see. So, how was your roadshow? Well, the one in the Seoul was pretty successful. yeah, it was good. We had a lot of fun. We had that We card did. game at the end. Yep, I remember that. Yeah. Then we went on to Hong Kong. We did Shenzhen, Shanghai, did a couple Singapore. other cities, Singapore, Tokyo. Tokyo. We had a Right. lot of fun. It was good. It was a very good opportunity to talk to everyone and get to know each individual communities.
Okay, I see. So I know that you had a lot of unique work experience before you actually started the open platform. So why don't you describe your past experience to our viewers? Sure. So Open is probably the fourth or fifth company now. Previously, I ran a large #1 iTunes application development company in the gaming space, so casino gaming. We're #1 in the iTunes UK store. Wow. Prior to that, I built a few startups, did a bunch of talking and speaking at Yahoo, trained engineers there in that gaming space there, moved out to Silicon Valley, San Francisco, California, and been building companies great there, city. and operating as a tech entrepreneur there. Yeah. Involved in the blockchain space since pre-Ethereum ICO, back in Toronto, where I was running DoublePlay, my previous company. We were actually a couple doors down from where Ethereum was developed. Really? Yeah. That's so, interesting. Funny enough, I was there last week, and that You were? building, the building is no longer used. I took photos. I can show you later. Oh, okay, let me show you. All right, so ICO went pretty successful, I heard. Well, it was ranked top 2 on top 10 ICO review site. So why don't you introduce Open Platform then? Sure. So Open Platform is essentially a middleware platform service for all blockchains and all application developers that want to develop on a blockchain. So think of it as a kind of a future requirement if the blockchain protocol is going to become a massively adopted protocol, very much like the TCP protocol for the internet. So Open in itself allows data exchange between applications and multiple blockchains. I see. So what would be the reason that we need to use the Open Platform then? That's a good question. Okay. It's a really good question. Oh, thank you. Basically, we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multiple different blockchains and we're going to have multiple different applications. Right. Each application developer is not going to necessarily want to develop for each individual blockchain because each individual blockchain has its own specific requirements and it has its own specific native contract, smart contract language. So as an application developer, I'm not going to want to learn each individual contract. I'm going to want to learn one, and I want the ability to deploy to multiple blockchains. So Open actually allows a single application developer to port their application to multiple different blockchains. And on the mirror side, it allows blockchains to actually not compete with each other so much for the developer to develop on their blockchain. So we see it as a necessary problem that we're solving, one, but also a necessary and convenient problem for the application developer, because we're centered around building convenience technology for application developers as well. I see. So that would be the strength of Open Platform. Exactly. Then, well, as you mentioned, the compatibility and complementation will be the key to success for Open Platform to grow in the industry. Exactly. So what would be the actual implement method then? Sure. So in terms of an application developer, they would utilize Open to basically make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heir applications onto any blockchain much, much simpler. And of course, we would integrate on the blockchain's behalf a construct that we call the scaffold. And a scaffold is something unique to Open. And that's kind of where we like to focus a lot of our efforts in our technology. And we back that up with a number of different services and a number of different features that play to that story and that user experience. I see. So Open Token actually enabled the payment, well, using all of other coins. So then how does that exactly work then? Sure, yeah. So actually the Open Token is used for a number of core features. The first is we have our own blockchain, so it's used for blockchain staking. The second is it's used for a complementary platform side, so it's used for scaffold staking. And the third, of course, is utilizing the transition of multiple different currencies in supporting the application developer. So the end user would utilize it, the blockchain that is hosting the Open implementation would use it, and then our own blockchain would utilize it as well for our consensus staking. I see. So Open Platform can be actually useful for both the developer and the users. So, well, there are a lot of similar blockchain-based payment systems, but then what would be the unique thing of Open Platform itself? Sure. So payments and our payment features are essentially one feature of Open. It's a core feature that the audience understands easily, but we're a much deeper, more sophisticated infrastructure protocol. And what that means is really we allow data to pass between multiple blockchains
and multiple application developers. Because we know in our future world, we're going to have multiple different chains. What we want to do is make it easy for the entire ecosystem. Open's goal is to have essentially everyone in the ecosystem utilizing Open for one thing or another. Application developers can use it for free. Blockchains would use it for free to make application development easy on their chain. And then this way, we're able to play a very adaptable or blockchain agnostic role while being utilized in different areas of blockchain and decentralized ecosystems. So you don't think that it's not a payment system, don't you think? Yeah, Well- one of the uses is payments for sure. Like you could deploy, even today, we have a live product out today Right. that if you're an application developer, you could in 10 minutes deploy an entire payment system for your application and sell your digital asset in 10 minutes or less without knowing any solidity. So we do build payment tools around that, and we think that's going to be a major necessary requirement in the future. Right. Very much like payments on the internet when the internet first came out was a very attractive feature of the internet technology. So we see the same parallel, but in the blockchain technology. Okay, so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want to say? Like, what motivated you to develop this platform? Sure. So about 4 or 5 years ago, I was building my previous company, Okay. and I was plugged into the blockchain space, and we wanted to accept Bitcoin. And again, this is before the Ethereum ICO. So there was no specific way to do it at the time. And then about over a year ago, we looked at the space again, and there still was no development or progress in the space. Yeah. Ethereum was out, smart contracts were out, but there was no infrastructure that allowed developers to deploy their data onto a chain and receive it back when a payment is made. So we said, hey, you know what? This is something that's definitely necessary for mainstream adoption of blockchain and decentralized technologies. Why don't we build the most elegant, simplest, and convenient solution in the space? So that was our original idea and focus. And then, of course, it evolved over time, and it's become a bigger thing today. Okay, so develop this elegant and most simple platform. There must be other team members to help you. Yeah, we have a large team. So we're 30 people now. We hired Wow. pretty aggressively. When I last saw you, we were I was 15. like, yeah. Yeah, we were 15. I think we had about 8 or 9 of us there from Really? our core team. I think so. Yeah. Yeah, it was like around like 10 people. I remember. Exactly. Yeah. And then basically what we decided to do was just hit our roadmap very aggressively. Okay. But our team members are various. So one of our team members is Tim Draper's main due diligence man for Draper Associates and Draper Dragon. We've got some core people who've been around the space for many years. We've got some great advisors from Neo and Neo's Global Capital. We speak to a lot of people in the Toronto scene and Silicon Valley scene. And then, of course, various team members have been plugged in for 3 or 4 years in this space, each individually. So Wow. we all kind of share a passion for the adoption of this technology, and that's what kind of brought us all together. I see. So how's partnership progress going then? It's good. It's pretty good. We have some major announcements to make in the next couple months. Right so here? Okay. right The here, next few months, in the okay. next few months. I'll be waiting Next here. few weeks, I would say. But so far, so good. I mean, we're working with I would say 4 or 5 of the top blockchains out there. Which we'll make announcements for. And of course, we have some credible name brand investors I see. and some great backing and support from the community. So we're I pretty see. happy. So speaking of which, so let's talk about the roadmap of Open Platform then. Sure, yeah. So our technical roadmap is basically to hit, on the complementary blockchain platform side, we've been hitting a lot of our roadmaps. So we already released a mainnet version of our scaffold technology, and then we went above and beyond. So we've been hitting our roadmap ahead of schedule. 2 days ago, we released a Kotlin-based scaffold and scaffold generator. So Kotlin is like a Java technology that a lot of developers could use. We did our Ethereum scaffold Yeah. over close to 2 months ago, before I was in Seoul last. Yeah. And now we're making public strides on our GitHub account and our public-facing side to deliver on the chain side. So things are going well. We're pretty ahead of schedule, and we're looking to kind of constantly beat that roadmap. Can't wait. Thanks. It sounds like it's important for how many like applications will be able to cross-browsing with Open Platform. So what would be the future plans of it?
So our future kind of plans and vision is that each individual application, whether it's gaming, whether it's on one blockchain or another blockchain, whether it accepts a specific cryptocurrency, is to essentially make all of these different elements interoperable by utilizing Open's on-chain and off-chain features. On-chain and off-chain features. So our vision and our best guess is that there's going to be multiple different blockchains out there, of course, which I mentioned before, but we want to see a kind of a world where all these different blockchains aren't dispersing the ecosystem too far. We hope Open will bring a lot of this in because we see a future where there's multiple chains, multiple different types of applications, whether it's gaming, banking, financial, fintech, and enterprise. And we're kind of gearing up for that type of future. And of course, how we do that is to make the most flexible and open infrastructure available so that everyone can use it, hence the name. Hence the name. Yep. I see. So what would be your ultimate goal or Open Platform's ultimate goal? I think the Open Platform's ultimate goal is to be what PayPal was back in the early internet days to what it is today. We see a major conglomerate coming out of this space where everybody is utilizing some data and payment processor. And that's our most aggressive vision. We're very motivated and incentivized to do so, of course. So it's in our best interest, and we're taking early steps to do so. We have some of the largest communities in the space supporting us, so we're hoping to attract a lot of those developers in their ecosystems to Open. So far, it's been interesting. Okay, so for the last, if you want to leave any comments to our Korean viewers, please do so. Sure. We just love coming here to Seoul in Korea, and we love the support that our Korean community gives us. So we want to say thank you and 대박 가자. 대박 가자. Okay, so this brings the closer.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so 와주셔서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크립토 인포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차트 분석과 함께 날카로운 실전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 주실 전문가시죠. 서성민 암호화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 먼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상화폐 시장은 오래간만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 이후에 비트코인 선물 만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만큼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눌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선인 6,000달러를 지켜내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적인 부분은 일부 거래소, 특히나 빗썸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킹 사건 때문에 암호화폐 입출금이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인지 어때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가상화폐들의 가격 차이가 다른 거래소랑 상당히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빗썸에서 자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암호화폐 입출금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는 다른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5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가 코인이라든가 시총이 낮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서 네. 투자하는 데 유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군을 10개로 나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거래소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으로서 인정하는 첫걸음이 만큼 다음 주 기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나 블록체인 산업을 좀 제고를 한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아무래도 좀 시장에 관심이 큰 시총 상위 코인들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시총 상위 흐름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보시면 자,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보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장난이 있을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을 보면 700만 원대 초반과 730만 원대 초반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져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가 된다라는 네. 측면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조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730만 원대 초반의 흐름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완만한 상승세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가상화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가상화폐는 잘 아시는 이더리움이 되겠고요. 네. 자, 이더리움 마찬가지입니다. 50만 원대 초반에 강한 거래량 수반을 하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자, 일단은 아까 보셨던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력 순위에서 1위 자리를 내준 만큼 그런 네. 부분에서 조금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55만 원대를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리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플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전략 코인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코인입니다. 그렇죠. 자, 500원대 초반에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네. 자, 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시고 계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한번 살펴본다면 550원대에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이후에도 조금 더 완만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 네. 자, 일봉으로 전환을 해서 보자면 600원대 초반이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원대 초반까지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 여기까지 해서 시총 상위주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리플 600원대 돌파할 수 있을지가 좀 주목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 상위 3개 암호화폐 흐름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주간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혹은 좀 주목해볼 만한 특징 암호화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 중에 네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자, 얘는 일단은 별칭은 중국의 이더리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스마트 자산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 종목과 관련돼서 조금 호재성 뉴스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살펴본다라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개발한 블록스트림이라는 업체에서 최근에 자산의 토큰의 자산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IA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오라는 종목이 어떤 스마트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가격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은 44,000원대의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움직임을 보시자면 24시간 기준으로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기 상장된 모든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해외의 플랫폼들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10억의 인구 이상이 이러한 나중에 블록체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했을 때 자국의 블록체인망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오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5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를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은 관심 코인으로 네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네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서성민 전문가께서 저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뭔가 전략까지 알려주고 싶다 하는 암호화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전략으로 갖고 온 코인은 네. 관심 코인과 전략 코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으로 제시해 드릴 코인은 이오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제가 기술력 부분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중국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력 순위에서 2위로 밀려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이 이오스에게 자리를 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는 측면이 있다. 기술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오스 램이 가격이 3일 동안 거의 3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오스 램이라는 거는 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개발자들이 리소스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개발하는 단계에서 선점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오스 램의 가격이 급등할수록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리소스 대가를 많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일단 지금 현재의 흐름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이오스 같은 경우에 9,000원대 초반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9,000원대 초반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인 9,500원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9,500원 구간에서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11,500원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 이오스라는 코인의 기술력을 믿고 좀 중장기 보유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투자자께서는 네.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인 13,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오스 실전 전략으로는요. 매수가 9,500원, 단기로는 11,500원, 중장기로는 13,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립토인포는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 암호화폐 흐름과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시간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다양한 이야기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